안녕하세요. 힐링닥터 사홍준규 TV의 사홍준규입니다. 힐링닥터 사홍준규 TV 구독, 알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우울증은 왜 치료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누기에 따라서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인위적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울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보는 질병이에요. 우울증은 사회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요, 뭐 급성 관상동맥 질환 이런 거 있잖아요. 심근경색,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그런 병이라든지, 또 폐질환, 합병증이라든지 당뇨병, 뭐 관절염, 척추질환보다도 우울증이 사회적 수행 능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가장 뭐 쉬운 예를 들면요, 제가 당뇨병 예로 들면요, 당뇨병 환자는 사식 기능을 다 하잖아요. 아주 마지막에 합병증이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드신 경우 아니면 사식 기능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는 멀쩡한 병이잖아요. 그러나 결석을 하게 되고 길건하게 되고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1년간 일을 못하는 가장 1등 되는 병이, 우리가 뭐 심장질환이다, 허리가 아프다, 뭐 고혈압이다, 당뇨병이 아니고요, 우울증이 1등 질환이에요. 일도 못하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원래 평소에 그 대인관계를 잘했던 사람도 대인관계도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되게 되죠. 생산성이 좋은 사람은 생산성 안 되게 되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잘 지냈던 사람이 우울증이 많고 다니니까 가정적 불화를 일으키게 되죠. 우울증은 첫 번째로 자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울증은 이제 2030년도에 우울증을 앓은 질병 부담이 아마 그 질병 부담도, 경제적 부담 중에 질병 부담 문제 맞아요. 질병 부담도 지금 1위로 될 것으로 WHO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병에 대한 부담, 나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되게 한 10년 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어떤 경제적 손실이 그걸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라고요. 약 12조다. 제 생각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울증은 자신의 그 사회적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도 손실도 상당히 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은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울증을 끝나면 괜찮은데 자살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환자의 주요 우울장애 기준이에요. 주요 우울장애 기준으로 3분의 2가 자살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실제로 15%가 자살의 성공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수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인구의 30배 정도 되는 위험 수치잖아요.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가 회복될 때 자살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울증은 주요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에 이르잖아요. 치료하면 자살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울증이 신체 질환의 어떤 부분적인 발병 원인,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신체 질환이 발병될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요, 신체 질환의 결과가 나빠져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당뇨를 치료 열심히 하고 말이죠. 약물 치료도 열심히 하고 본인이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열심히 했는데도 A는 치료가 잘 되는데 B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왜 A는 치료가 되고 B가 치료가 되지 않아? 이 고민을 하실 때는요. 사실은 이분이 우울증이 동반 질환으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울증이 동반 질환이 있으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신체 질환이 말끔하게 치료가 안 됩니다. 되게 이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신체 질환의 부분적인 발병 원인이거나 위험 요소이고 또 우울증과 신체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 질환 자체도 잘 안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요, 우울증이 이제 있는 경우에요. 우울증이 없는 환자보다도 병원에 정신과 말고 정신과 이외의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진료비로 봤을 때는 방문으로 보면 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과에 신체 질환과에 갈 확률이 방문 횟수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1.5배가 더 많고요. 진료비로 따지면 2배가 더 많아요. 없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울증이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되고 신체 질환의 부분적인 위험 원인이 되고 위험 요소가 되고 또 우울증과 신체에 같이 동반되면 왜 진료비가 높아지겠어요? 안 낫거든요. 신체 질환이 안 낫는다고.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뭐 안 받아서 안 낫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원인으로 우울증이 꼭 치료받아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 원인은요. 우울증은 이제 경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장애 기준으로요. 우울증 치료 안 해도 나아요. 대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6개월에서 13개월이 지나면 나아요. 다시 말하면 반년이나 1년이 지나면 우울증 치료해도 나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어진 거지 이 생물학적 취약성은 위험성은 더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이 사람은 우울증을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반드시 항우울제 또는 정신사회적인 요소로 치료를 해줘야지 이 취약성이 떨어지지 않고 정신적 브레인, 뇌의 강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증의 재발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우울증 취약성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울증의 재발은 기본이고요. 치매의 가능성도 높아져요. 무섭잖아요. 치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매 가능성 높아지는 과학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CA1, CA3 이런 게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은요.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 대개 이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약물 치료, 생물학적 취약성을 높이는 거. 하나는 이제 그 정신사회적 치료, 그렇죠. 사회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력을 높아지는 소위 말하는 상담 치료죠. 정신치료. 이런 두 가지를 하는데요. 우울증은 이러한 그 정신과의 전문적인 치료가 안 되기가 힘들어요.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이유로 해서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힐링닥터 사홍준기 TV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